타워 크레인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이었는데요. 20층 높이의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겁니다. 뭐 건설 현장이 다 그렇게 위험한 거지 하고 또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올 들어서만 벌써 6번째고요. 사망자가 12명에 이릅니다. 모두 다 노동자들. 이들의 죽음을 가볍게 넘겨서는 결코 안 될 일이죠.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분이세요. 시민안전감시센터 박종국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국입니다. 어제 사고 사상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났나 했더니 해체 작업 중이었다고요? 예. 해체 작업이란 게 어떤 겁니까? 네, 공사가 끝나면은 타워크레인도 해체해야 되니까 그 높낮이를 조절해 가면서 서서히 이제 해체해 가는데 타워크레인 작업 중에 가장 위험한 작업 중에 하나죠. 가장 위험한 작업.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매달려 있는 작업이고 그런 거죠. 예. 어제는 어떻게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저도 이제 밤늦게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그 먼저 가 있던 분들 제보도 받고 해왔습니다. 유추해 보면은 그 높낮이를 잘 조절해주는 그 상하강 장치가 있어요. 여기 현장에는 텔레스코핑 작업 장치라고 하는데요. 상하강 장치? 예. 타워크레인 건물이 올라가면은 또 그걸 더 높여줘야 되고 이제 해체할 땐 그걸 낮춰주면서 서서히 해체해야 되는 그 높낮이를 조절해주는 장치인데 거기에서 유압계통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발생된 걸로 유추를 하고 있는데요. 장비가 이제 갈수록 노후화되는 것들이 많고 정기점검 같은 것들도 하지 않고 특히 타워크레인의 그 주요 구조부 항목이 있어요. 그걸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장치는 검사 항목에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검사원들이 왔을 때 그걸 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기계가 오래됐는데 그걸 미리 뭐 검사해서 알아챘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검사도 허술하게 됐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에 지금 무게를 두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아직 원인이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죠? 네. 그동안에 이제 그런 작업을 하다가 사고 난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인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 타워크레인을 설치 해체할 때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앞뒤 균형을 맞춘 다음에 그 작업의 순서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만 잘 지켜도 사고가 충분히 예방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누가 빨리빨리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음 날 다른 현장에 공사가 잡혀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이제 속도전 작업이 하다 보니까 속도전이 벌어져요. 작업 절차를 안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고 보니까 박 대표님 타워크레인 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몇 년이나 일하셨어요? 현장에서 한 10년 했고요. 면허 딴 지는 한 20년 넘었고요. 현장에서 10년이나 일하셨어요? 네. 그럼 그 현장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그렇죠. 주변에서 그런 사고 난 것들도 많이 듣고 보기도 했고. 듣고 보기도 하고. 지금 속도전이라고 말하셨어요. 네네. 이 타워크레인을 둘러싼 이 구조를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 타워크레인 계약을 하는 데는 원청입니다. 원청이 타워크레인 장비 업체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죠. 그때 타워크레인 기사가 거기에 딸려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20년 전만 해도 그때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설해체 작업자를 다 보유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회사 장비다 보니까 그 장비의 어떤 기계적인 특성이나 노후화된 거나 이런 것들 너무나 잘 알죠. 바로바로 교체도 되고 조치가 됐는데 20년 이후로는 이제 규제 완화 같은 게 많이 되면서 이걸 외주화로 돌려버렸죠. 그 설해체 작업은 개인 사업자들이 외주를 받아가지고 떴다방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이것만 해주고 다니는 그분들은 그날 하루 가서 그것만 해주기 때문에 이 장비가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 미리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가서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또 스케줄이 쫙쫙쫙 잡혀 있어요. 다른 현장에서. 그 현장 만약에 이 현장에서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난다거나 하면은 그 다음날 잡혀 있는 현장들도 설해체 계획이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어도 그걸 지적할 수도 없고 또 지적한다고 하면은 업체들하고 거래를 하지 않죠. 왜 저 팀은 이상하게도 까다롭냐고 하면서 안 부르죠. 이런 그러니까 어떤 지금의 직접 고용하지 않고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되는 건 어떤 그런 간접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을 하죠. 그것도 있을 거고. 우리 빨리 후속 작업을 해야 되니까 빨리 끝내달라고 오늘까지 이렇게 독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건설업체 측에서 독촉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설치 해체를 하고 다니는 그분들이 또 다음 스케줄이 있으니까 서두를 수도 있고 타워 크레인 업자가 또 그 타워 크레인 다른 데로 가서 또 영업을 해야 되니까 서두를 수도 있고 뭐 이런 복합적인 것. 그런데 전반적으로 주위 환경이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환경이죠. 이번 사고가 어떤 원인인지 아직 여러분 모릅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박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 여러 가지로 총체적인 부실 하에 올해에만 6건 타워 크레인이 무너졌고 사망자만 12명 난 겁니다. 혹시 좀 더 긴 그 통계 자료가 있나요, 박 대표님? 저희들 자체적으로 현장 제보 같은 걸 조사를 받고 해가지고 쭉 그 사고 통계를 내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총 185명이 사망했어요. 타워 크레인 작업 중에. 20년 동안 185명이 사망? 네, 그럼 1년에 평균 거의 10명 가까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건축물들이 갈수록 이제 고층화되고 대형화돼 가잖아요. 그렇죠. 다중 인명 피해가 발생되는 게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총에 전국에 한 5,500여 대 타워 크레인이 있죠. 전국에 지금 떠 있는 타워 크레인만 한 5,500여 대가 된다는 건데 이대로 이렇게 뒀다가는 또 어떤 사고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아예 전문성 있는 조종석들이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아예 수입이나 제조 단계에서 조종석을 아예 떼버려요. 그래가지고 비전문가도 누구든지 조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 완화를 해버렸어요. 그것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그게 잠깐만요. 조종석이 없이 어떻게 타워 크레인을 조종합니까? 그러니까 리모컨으로 연결해가지고 하부 작업자들이 누구든지 아무나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아니, 자격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타워 크레인을 조종을 하려면은 한 1년 정도 학원을 다녀가지고 면허를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조종사로 한 2년 정도 따라다녀가지고 한 3년 정도 됐을 때 정상적인 그 조종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보다 더 쉽게 규제 완화를 해버리니까 그것이 또한 현장에 일상적인 작업을 하다가 장비가 갑자기 중량 오버 작업을 해가지고 막 떨어진다거나 몇 년 전에 그 부평역에서 타워 크레인 그 설치하다가 그 철길로 넘어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잖아요. 있었죠. 그런 것들도 조종석이 없는 장비들이고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런 장비들은 주택가에서 많이 가동 중이죠. 그러니까 불법은 아닌데 규제를 너무 풀어주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위험하게 조종이 되고 있다. 이 부분까지 지금 지적을 해주셨어요. 참 걱정입니다. 이게 3명 사망하고 2명 죽은 건설 현장에 그런 일반적인 사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워 크레인을 10년 동안 운전한 경험이 있는 분이세요. 시민안전감시센터 박종국 대표였습니다.